아버지, 그런데 한남동 집을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 생신날 축하보다 먼저 나온 건 재산 얘기였습니다. 형, 지금 아버지 생신날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야말로 돈 필요하니까 효도하는 척하는 거 아니야? 맞아. 너만 효자인 척하면서 우리는 나쁜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 순간 도윤에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형, 누나, 정말 너무하네요. 저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온 건데 식탁 치는 소리, 저 먼저 가겠습니다. 망가진 생일상, 그리고 부모의 절망적인 한숨만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남동에 사는 70대 부부의 특별한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백억 자산을 가진 최명수, 김영자 부부는 어느 날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우리 자식들이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재산 때문일까? 그래서 부부는 특별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세 자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골목길 끝에 웅장한 3층 저택이 고요히 서 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마치 작은 궁전을 연상시킬 만큼 화려했습니다. 정원에는 값비싼 조경수들이 고급스럽게 배치되어 있고 현관 앞에는 수입차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공허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탈리아산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최명수와 김영자 부부입니다. 명수는 75살이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71의 영자는 깔끔하게 손질된 흰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으로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백화점에서 구입한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공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아침 드셨습니까? 영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수는 읽고 있던 경제신문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예전엔 아침마다 아이들 소리로 시끌벅적했는데 말이요. 영자는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각자 바쁜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옛날이 그리워져요. 두 사람이 이룩한 재산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시작해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이후로 온갖 고생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일궈낸 결과였습니다. 한남동의 이 저택을 비롯해 강남과 여의도 곳곳에 빌딩과 상가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여러 은행의 통장에는 수십억 원의 현금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전체 재산이 수백억 원은 좋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엄청난 재산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은 넘쳐나는데 정작 마음을 채워줄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명수는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촬영한 것으로 세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모두들 밝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태준이는 언제 왔었지? 명수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난달 말이었나? 그것도 회사 일로 이 근처에 왔다가 잠깐 들른 거였어요. 30분도 안 있다가 급하다면서 나가버렸죠. 영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남인 최태주는 47살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부장 자리까지 올라간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이후로 승승장구해 왔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체면과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부모에게는 늘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의 재산 규모나 상속 계획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보이곤 했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근히 떠보는 듯한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미정이는 어떻고요? 명수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 애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운영한다고 바쁘다면서 전화통화도 짧게 끊어버리죠. 지난번엔 안부 전화를 했는데 엄마 지금 학부모 상담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더니 그 이후로는 감감무소식이에요. 영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녀인 최미정은 44살로 강남에서 중대형 규모의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 사업을 키워온 그녀는 사업가다운 예리함과 계산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정적인 면에서는 차갑고 무심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미정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좀처럼 얼굴을 보기 어려웠고 전화를 해도 몇 마디 주고받은 후 급하게 끊어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어떤가요? 명수가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언급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그래도 달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안부를 묻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요.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따뜻한 아이죠. 지난주에도 와서 아버지 혈압약 잘 드시는지 확인하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파스까지 사다 주고 갔어요. 막내 아들 최도윤은 40살로 서촌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문학 서적과 인문 서적을 전문으로 다루며 나름의 철학을 갖고 사업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형과 누나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부모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보였습니다. 바쁜 사업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부모를 찾아뵙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형제보다도 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었습니다. 영자는 속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은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왜 마음은 이렇게 텅 빈 것만 같을까? 저 아이들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오는 걸까? 아니면 언젠가 물려받을 재산 때문에 예의상 오는 걸까? 특히 태준이와 미정이는 올 때마다 은근히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게 정말 우리를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오후가 되자 명수는 2층에 있는 개인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장 가득히 꽂힌 경제 서적들과 부동산 관련 자료들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여러 은행의 통장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숫자로 가득한 장고 명세를 보면서도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돈을 벌기 위해 젊은 시절을 바쳤고 때로는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는데 정작 지금 와서는 그 돈이 오히려 가족 간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돈이 대체 무슨 소용인가? 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을 놓고 형제끼리 싸우기나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넓은 거실로 돌아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아래 펼쳐진 넓은 공간은 마치 호텔 로비처럼 웅장했지만 그 안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거릴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거실이 이제는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넓은 공간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온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보, 영자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예의상 찾아오는 걸까요? 명수는 찻잔을 탁자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요즘 들어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금처럼 많은 재산이 없다면 과연 저 아이들이 지금처럼 찾아올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특히 태준이와 미정이는 올 때마다 은근히 재산 규모를 묻거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떠보는 듯한 말을 하곤 하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고민과 걱정을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에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저녁 노을이 서서히 지고 있었고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는 하루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저택 안의 두 노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무거운 고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명수와 영자의 일상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하루하루가 계속되다 보니 두 사람 모두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심심하지 않아요? 영자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명수는 경제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니까 지겨울 만도 하지요. 예전에는 사업 때문에 바쁘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맞아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중년에는 사업 때문에 바빴는데 이제는 정말 할 게 없어요. 영자도 한숨을 쉬며 동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영자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신지요? 명수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뜨개질을 내려놓고 명수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실험해보면 어떨까요? 실험이라니 무슨 실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자의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큰 집에서 나가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해보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이사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 거죠. 명수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영자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아요? 태준이와 미정이는 어떻게 반응할지, 도윤이는 또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영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수도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재미있겠네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평생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알 기회가 없었어요. 이참에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자는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명수는 턱을 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까요? 너무 과장하면 들키고 너무 대충하면 믿지 않을 텐데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한남동 집을 팔고 작은 전세 아파트로 들어갔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영자는 벌써부터 신이 난 듯 했습니다. 명수도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나이에 이런 재미있는 일을 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소. 그런데 정말로 작은 아파트를 구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임시로 하루 이틀 머물 곳만 구하면 돼요. 아이들이 와서 확인하려고 할 때만 거기 있으면 되니까요. 영자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시작해요. 오늘 당장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고 내일부터 아이들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자는 마치 모험을 떠나기 전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틀 후 부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강북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투룸 아파트를 단기 임대로 구했습니다. 한남동 저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고 낡았지만 연기를 위해서는 충분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시작이네요. 정말 설레지 않아요? 영자가 새로운 아파트의 열쇠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군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명수도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수는 가장 먼저 장남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심각한 톤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준아, 아버지다.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명수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아버지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한남동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남동 집을 팔아버리셨다고요? 응,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아버지, 체면이 안 서잖아요.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혼자서 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당황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수는 영자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다음은 차녀 미정에게 전화할 차례였습니다. 영자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엄마야.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금 학원에서 회의 중인데요. 미정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겠니? 아, 진짜 바빠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영자는 명수와 같은 내용을 미정에게 전했습니다. 미정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이미 일어난 일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아, 그래도 엄마 아빠가. 엄마, 죄송한데 정말 급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얘기해요. 미정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정이 반응 보셨죠? 정말 신기해요. 마지막으로 막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수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응, 건강하다. 그런데 아들아, 아버지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명수는 똑같은 내용을 도윤에게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반응은 형과 누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괜찮다. 아버지, 어디 계시든 상관없어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당장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명수와 영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여보, 정말 재미있네요. 아이들 반응이 이렇게 다를 줄이야. 영자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이런 실험을 해보길 잘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네요. 명수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작은 아파트에서 며칠 살아봐요.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영자는 여전히 신이 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처럼 기대에 찬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와 영자는 강북의 작은 아파트에서 첫밤을 보냈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넓은 침실에 익숙했던 두 사람에게는 좁은 방이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묘하게도 아늑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영자가 작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명수는 거실 겸 침실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신문을 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오히려 이런 소박한 생활도 괜찮은 것 같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베란다에 나가자 맞은편 아파트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중년 여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시네요. 안녕하세요. 그 여성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영자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맞은편 300호에 사는 박순이라고 해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명수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할머니 한 분이 계단에서 영자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새로 이사 온 분이시구나.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혹시 몇 살이세요? 저는 71예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나랑 1살 차이네.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나이에 이사 다니기 참 힘들죠? 집값도 비싸고 전세금도 만만치 않고. 할머니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새삼 일반적인 노인들의 생활이 어떤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영자는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첫 번째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막내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에 장보따리를 들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윤은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도윤아. 벌써 왔구나. 영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아담하고 좋네요. 한남동 집보다 훨씬 따뜻한 느낌이에요. 명수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좋다고 말하다니.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장을 좀 봐왔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도윤은 부엌으로 가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럴 필요 없는데. 영자가 말렸지만 도윤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도윤은 능숙하게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며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작은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모습은 정말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도윤은 계속해서 부모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응, 잘 먹고 있다. 명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셔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도윤의 배려는 끝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도윤이 떠난 후 영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구나. 돈은 없어도 마음은 가장 부자인 우리 막내야. 이틀 후 장남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버지, 그 동네는 주차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차댈 곳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태준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대중교통으로 오면 되지 않겠니? 명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언제 지하철 타본 지가 언젠데요. 그리고 그 동네까지 가려면 환승도 여러 번 해야 하고 너무 불편해요. 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아버지, 차라리 다시 한남동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체면도 있는 거고. 태주는 여전히 체면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차녀 미정이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데로 이사 오셨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복도는 왜 이렇게 어둡고. 미정은 들어서자마자 불평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그래도 살만하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에어컨도 오래된 것 같고 화장실도 너무 좁고 정말 불편하시겠어요. 미정은 계속해서 집안의 문제점들만 지적했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렴. 영자가 권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 와기도 힘들었어요.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미정은 30분도 안 되어서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올 거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이 바빠서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미정은 대충 대답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 도윤은 또다시 장을 봐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사과 드세요. 달고 맛있어요. 도윤은 사과를 깎아서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아드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영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혈압약 잘 드시고 계시죠? 제가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다 드릴까요? 도윤은 여전히 부모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도윤은 부모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들, 요즘 읽고 있는 책 이야기, 동네에서 만난 재미있는 사람들 얘기까지. 도윤아, 너는 정말 효자다. 명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일이죠. 도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돌아간 후 영자는 명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실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게 말이요. 처음에는 재미있는 게임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 복잡한 심정이군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이와 미정이는 정말 돈만 보고 우리를 대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도윤이는 달라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네,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겠어요.
누가 진짜 우리를 아끼는지 말이요.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의 조용한 밤을 맞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미로 시작했던 실험이 이제는 진지한 깨달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명수와 영자의 작은 아파트 생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실험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태준과 미정은 거의 연락도 없었고 도윤만이 변함없이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서 부모를 챙겼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당신 생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영자가 달력을 보며 물었습니다. 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해서 한번 모이자고 해보죠. 이참에 3명이 함께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궁금하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태준이와 미정이가 이 좁은 곳까지 올까요? 생일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오겠죠. 체면상이라도 말이에요. 명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명수는 세 자녀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생일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도윤은 당연하다는 듯이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태준과 미정은 처음에는 바쁘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아버지 생신인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결국 태준이 먼저 참석하겠다고 했고 미정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생일 당일 영자는 아침 일찍부터 작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 분량의 음식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너 혼자만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와주는구나. 당연하죠. 아버지 생신인데요. 도윤은 자연스럽게 상 차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오후 2시쯤 태준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면서부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태준은 의무적으로 인사를 했지만 표정에서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오느라 수고했구나. 태준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이기에는 너무 좁지 않아요? 식탁도 작고 의자도 부족하고. 괜찮다. 의자는 도윤이가 미리 준비해뒀어. 명수가 대답했습니다. 30분 후 미정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미정 역시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학원 일이 있어서 늦었어요. 미정은 급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모였으니까 식사하자. 명수가 말했습니다. 4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자 정말 비좁았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넓은 식당에 익숙했던 태준과 미정은 계속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건배. 도윤이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태준과 미정도 따라서 잔을 들었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한남동 집을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형, 지금 아버지 생신날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야, 중요한 문제잖아. 아버지께서 갑자기 집을 정리하시고 이런 곳으로 이사 오시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빠 말이 맞아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재산 정리를 확실히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끼리 싸우는 일도 없고요. 도윤은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나, 형,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버지 생신날이라고요. 도윤아, 너도 이제 나이가 40인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지. 태준이 동생을 타일렀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요? 형은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께 뭘 해드린 게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안 했다고? 태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은 이 동네 주차장이 불편하다고 한 번도 안 왔잖아요. 누나는 어때요? 한 번 와서는 집이 좁다고,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불평만 하고 갔잖아요. 미정이 발끈했습니다. 야, 최도윤,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도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안 오려고 해서 안 온 게 아니야. 바쁘다고요? 그럼 저는 한가해서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아버지 어머니 챙기는 거예요? 도윤이 반박했습니다. 태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너야 어차피 사업도 잘 안 되고 돈도 없으니까 부모님께 잘 보여서 나중에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순간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이잖아. 너만 효자인 척하고 우리는 나쁜 자식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효자인 척이요? 저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오는 거예요. 형하고 누나처럼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돈 때문에 온다고? 너나 그런 거 아니야? 태준이 맞받아쳤습니다. 명수와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식들의 다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일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형, 누나, 정말 너무하네요. 아버지 생신날에 재산 얘기부터 하더니 이제는 저를 돈 때문에 온다고 하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너는 정말 순수하게 효도하려고 오는 거야? 나중에 상속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 미정이 따져 물었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돈은 제가 벌어서 살 거예요.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정말 가식적이네. 그렇게 순수한 척하지 말고 솔직해져라. 가식적이라고요? 형이야말로 아버지가 돈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발길을 끄는 거 아니에요? 도윤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 말에 태준과 미정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바빠서. 태준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바빠서요? 한남동에 있을 때는 바빠도 왔으면서 강북으로 이사 온 다음에는 갑자기 바빠진 거예요? 도윤이 따져 물었습니다. 미정도 당황했습니다. 그건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왔는데 이사 온 후로는 딱 한 번 왔잖아요. 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라, 다들. 하지만 아이들의 다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형하고 누나가 저를 돈 때문에 온다고 해요. 도윤이 하소연했습니다. 너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니야? 가난한 주제에 효자 노릇하면서 나중에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태준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형, 정말 너무하네요. 도윤은 벌떡 일어서며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온 건데 형들은 그런 마음을 전혀 이해 못 하시는군요. 도윤아, 진정해라. 명수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도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아, 어디 가니? 영자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저 먼저 가겠습니다. 도윤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세 사람과 태준, 미정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봐야겠어요. 미정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충 인사하고 급하게 나가버렸습니다. 명수와 영자만 남은 작은 식탁에는 차가운 음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뭔가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었습니다. 우리 실험이 너무 현실적인 결과를 보여주는군요. 생일 파티가 끝난 후 명수와 영자는 망가진 식탁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했던 음식들은 이미 식어버렸고 축하의 의미로 준비했던 케이크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 맞나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자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몸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저 좀 이상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영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보자. 명수가 다가가서 영자의 손을 잡아보니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봅시다. 괜찮을 거예요. 그냥 어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명수는 걱정이 되어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 네. 당장 가겠습니다. 도윤은 일을 제쳐두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도윤이 도착해서 영자의 상태를 보더니 즉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맥과 혈압 상승이 있어서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걱정하셨나 봐요.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도윤은 부모님을 위해 죽을 끓여드리며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가 산다. 명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형. 전화 너머로 태준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도윤아, 어머니 병원 갔다며? 어떻게 된 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도윤아. 태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너 혹시 어제 일로 아버지 어머니께 우리 험담 안 했지?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니까 혹시 어제 우리가 싸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건 아닌가 해서. 도윤은 형과 싸우는 모습이 보기 안 좋을까봐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명수와 영자는 도윤의 전화를 듣기 위해 방문에 귀를 대고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형, 어머니가 아프신 게 누구 때문인지 몰라요? 도윤의 목소리에 화가 섞였습니다. 뭐라고? 우리 때문이라고? 어제 아버지 생신날에 재산 얘기부터 하더니 저를 돈 때문에 온다고 몰아세우고
부모님이 얼마나 상심하셨겠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야, 최도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잖아. 현실적인 얘기요? 형은 아버지가 돈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주차하기 불편하다고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건 정말 바빠서 그런 거야.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형은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물론 사랑하지. 하지만 태준이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나이가 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 나이도 이제 75이시고. 도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언젠가는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거지. 정말 실망스럽네요. 누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정이도 뭐 비슷한 생각이지. 명수와 영자는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안색이 변해갔습니다. 형, 그럼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가난해지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럼, 글쎄, 태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자주는 못 배울 것 같아. 우리도 생활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들고 너처럼 여유롭지 못하거든. 도윤이 분노했습니다. 여유로워서요? 저도 생활이 빠듯해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챙기는 거예요. 너는 혼자 살고 우리는 가족이 있어서 다르잖아. 가족이 있다고 부모님을 소홀히 해도 되는 거예요? 태준이 변명했습니다.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야. 형, 정말 실망이에요. 누나한테도 똑같이 물어볼게요.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지. 도윤아, 미정이한테는 굳이. 왜요?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도 있어요? 태준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이미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어제 아버지 생신날에 그렇게 해놓고 전화를 끊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은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부모님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들으셨죠? 명수와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형을 다그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형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그 말이 태준이의 진심이야.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어. 명수도 고개를 떨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나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달라요. 저는 정말 두 분을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도윤이 울먹였습니다. 알아, 도윤아. 내 마음은 알아. 영자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와 영자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재미있게 시작했던 실험이 이렇게 아픈 진실을 드러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명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명수와 영자는 며칠 동안 깊은 침묵에 빠져 살았습니다. 태준의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그 충격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자신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자는 특히 충격이 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 기운이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밥 좀 드세요. 명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계속 태준이 말이 생각나서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같이 찾아와서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어머니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더욱 자주 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도윤이 영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영자가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부엌에서 영양죽을 끓여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따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형하고 누나한테는 그날 전화 일을 말씀하지 마세요. 괜히 더 문제만 커질 것 같아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런데 도윤아, 너는 정말 괜찮니? 형이랑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두 분이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도윤도 속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가족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태준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 태준입니다. 응, 태준아. 아버지, 그 후로 어머니 컨디션은 어떠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명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별일 없다고 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버지, 태준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도윤이가 저희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말하지 않았나요? 무슨 말이냐? 아니에요, 그냥. 지난번에 통화할 때 도윤이가 좀 이상하게 굴어서요. 명수는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태준이 자신의 말이 부모에게 들켰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얘기 안 했다.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아버지,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후로도 태준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정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영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도윤이가 저희 흉 보지 않았어요? 그날 생신 때 좀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영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아, 너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정이 당황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사랑하죠. 그럼 엄마가 가난해져도 변함없이 사랑할 거니?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물어본 거야. 미정은 어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그 후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윤은 부모님의 상태가 걱정되어서 형과 누나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형, 어머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세요. 한번 와서 안부라도 물어보면 안 될까요? 아,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하지만 주말이 되어도 태준은 오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항상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급하다거나 아이들 학원 스케줄 때문이라거나 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학원에서 특강이 있어서 주말에도 나가야 해. 다음 주에 꼭 갈게.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혼자서 부모님을 챙기며 답답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형과 누나가 좀 더 자주 왔으면 좋을 텐데. 도윤아, 내 탓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명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자가 작은 아파트 현관 앞 계단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옆집 할머니가 발견해서 큰 일은 없었지만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도윤이 병원 응급실에서 외쳤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윤은 즉시 형과 누나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뭐라고? 심각한 거야?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해요. 형, 빨리 와보세요. 알겠어. 지금 가고 있어. 미정에게도 똑같이 연락했습니다. 누나, 어머니가. 아이고, 진짜? 지금 어느 병원이야? 바로 갈게. 드디어 태준과 미정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도윤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도윤아,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입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태준이 먼저 걱정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형,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정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자주 아프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지?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데.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했는데도 걱정하는 것은 돈뿐이었습니다. 누나, 어머니가 아프신데 왜 돈 걱정부터 해요?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잖아. 병실에서 명수와 영자는 이런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혹시 앞으로 간병인을 써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태준이 걱정했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라. 너희들. 태준과 미정이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너희들은 어머니가 아픈 것보다 돈이 더 걱정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히 어머니가 걱정되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 너희들한테 현실은 돈뿐이구나. 영자가 눈을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지. 태준과 미정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는 도윤만 남아서 부모님을 지켰습니다. 태준과 미정은 각자 집에 일이 있다며 먼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탓이야. 영자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수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소? 무슨 결정요, 여보? 우리가 이 연극을 끝내고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영자는 병원에서 사흘 동안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피하고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윤은 퇴원하는 날까지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부모님을 돌봤습니다. 도윤아, 정말 고생 많았다. 영자가 퇴원길에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이제 집에서 푹 쉬세요.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후 명수와 영자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병원에서 겪었던 일들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결심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어요. 명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자도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모든 진실을 말할까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될 텐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본 이상 계속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며칠 후 명수는 세 자녀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다고 알렸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후 앞으로의 일을 상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직접 와서 확인해 보거라. 너희 모두 토요일 오후에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미정에게도 똑같이 연락했고 도윤에게는 따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토요일에 형이랑 누나도 온다.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어. 무슨 얘기요, 아버지? 와서 들어보거라. 토요일 오후 세 남매가 모두 작은 아파트에 모였습니다. 좁은 거실에 4명이 앉아 있으니 더욱 비좁아 보였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태어나시고 나서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다. 명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정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도 걱정이에요. 혹시 간병인을 쓰실 건가요? 도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나, 또 돈 얘기예요? 도윤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머니가 자주 아프시는데. 명수가 손을 들어 대화를 멈췄습니다. 잠깐 내 말부터 들어보거라. 세 자녀가 조용해졌습니다. 명수는 영자를 바라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고백할 게 있다. 무슨 고백이요, 아버지? 태준이 물었습니다. 사실은 명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남동 집도 그대로 있고 재산도 다 그대로 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 미정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태준도 당황했습니다. 도윤은 놀란 눈빛으로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수는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시험해 본 거다. 시험이요?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 때문에 오는지 알고 싶었어.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를 속이신 겁니까? 맞다. 속였다. 명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정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테스트하신 거예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태준이 분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이런 식으로 속여도 되는 겁니까? 그럼 너희는 부모를 돈으로만 생각해도 되는 거냐? 명수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명수는 일어나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아, 내가 도윤이와 통화할 때 한 말들을 다 들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나이가 75이니까 오래 못 버틸 거라고 했지? 그때 되면 재산을 나눠 가지면 된다고 했지? 아버지, 그건. 그리고 미정아. 명수가 미정을 향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였어. 병원에서도 어머니 걱정보다는 병원비, 간병비 걱정을 먼저 했지? 미정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형, 누나. 정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태준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도윤아, 그건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고. 순간적으로? 명수가 냉소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 진심이지. 영자도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아, 미정아. 엄마가 정말 실망스러워. 어머니. 미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가난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발길을 끊었어. 태준이는 주차하기 불편하다고 안 왔고 미정이는 집이 좁다고 불평만 했지. 태준이 항변했습니다. 그건 정말 바빠서. 바빠서? 명수가 웃었습니다. 한남동에 있을 때는 바빠도 왔으면서. 그건
도윤이만 달랐어. 영자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변함없이 찾아와서 챙겨줬어. 도윤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명수는 다시 태준과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속마음도 그대로 드러났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을 안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게 아니야. 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고치겠어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아,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이미 봤으니까. 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재산 상속에서 너희 둘은 제외한다. 태준과 미정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대신 도윤이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될 거다. 도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알아, 도윤아. 그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태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저희도 당신의 자식인데. 자식이면 부모를 돈으로 보느냐? 미정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명수와 영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뉘우친다면 앞으로의 행동으로 보여주거라. 하지만 상속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다. 태준과 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정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명수, 영자, 도윤만 남았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말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알아, 아들아. 영자가 도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안다. 명수도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어. 태준과 미정이 떠난 후 작은 아파트는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명수와 영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 순간이 실제로 벌어지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어요. 형과 누나도. 혹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오면 안 될까요? 명수는 도윤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었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도 가족인데.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진짜 가족이라는 게 혈연관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과 미정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매일같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이제는 더욱 조심스럽게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도윤아, 너무 자주 오면 내 일에 지장 있지 않니? 영자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출판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은 두 분이 더 중요해요. 명수는 도윤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많아졌다고 해서 태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부모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명수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한남동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네, 정말요? 이 실험도 이제 끝낼 때가 됐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물려받을 집이니까 미리 익숙해져야 하지 않겠니?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도윤아, 영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 며칠 후 세 사람은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여 만에 보는 집은 그대로였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넓고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공간이 이제는 따뜻함으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집이 이렇게 컸나? 도윤이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명수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이제는 진짜 가족끼리만 있으니까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넓은 식당이 아닌 작은 찻상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도윤이 직접 준비한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도 맛있었습니다. 도윤아, 고생했다. 정말 맛있어. 명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 영자는 도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은 것 같아. 이런 아들을 두고.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야말로 이런 부모님을 두어서 행복해요. 한 달 후 변호사를 불러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명수와 영자의 모든 재산은 도윤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공식적으로 내 거야. 명수가 유언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내가 더 소중한 거야.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이 혼자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명수와 영자는 놀라지 않고 태준을 맞았습니다. 들어와라. 태준은 거실에 앉아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고?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만 보고 부모님을 대했던 것 같아요. 명수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돈이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니? 네, 정말 진심이에요. 상속은 포기할게요. 그냥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때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형? 도윤아, 미안해. 형이 정말 못됐어. 도윤은 태준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 이제라도 깨달으면 됐어요. 명수와 영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상속 결정은 바꿀 수 없어.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족으로 받아주시면. 하지만 앞으로 진짜 아들로서 부모를 모실 수 있겠니?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미정도 찾아왔습니다. 태준과 비슷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명수와 영자는 두 자녀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상속에 관한 결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도윤이가 받더라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영자가 말했습니다. 태준과 미정은
이제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석 달 후 한남동 저택의 넓은 식당에서 5명의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미정은 이제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주 찾아왔고, 도윤은 여전히 변함없이 부모를 모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태준이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반성 많이 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미정도 덧붙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거라. 명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도윤은 부모님과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때 그 실험을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형과 누나도 변했고 우리 가족도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영자가 도윤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도윤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 명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 해가 지는 한남동의 저택 정원에서 진정한 가족애를 되찾은 세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 걸었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낸 셈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태준과 미정이 설거지를 하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바보였네. 그러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가을 저녁에 따뜻한 노을이 온 가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명수와 영자 부부의 실험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더 소중한 건 서로를 아끼는 진심이라는 것 말입니다. 도윤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모시는 자녀도 있고, 태준과 미정처럼 현실에 치여 소중한 걸 놓치다가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라도 진심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계신다면 오늘 밤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실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